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10월 23일 테마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입니다. 먼저 마감 시황 전에 더 팩트 뉴스입니다. 키움증권 영풍재지 미수채권 5천억 발생에 20%대 급락. 대충 뭐 읽어보니까요. 여기 보시면 키움증권은 지난 20일 영풍재지 종목에 대해 고객 위탁 계좌에서 이날까지 4,943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장 마감 후 공시했다. 이는 키움증권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5,697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런 뉴스 때문에 오늘 키움증권하고 영풍재지는 하한가고요. 키움증권은 뭐 마이너스 20%대였던 걸로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증권사들은 뭐 증거금 영풍재지를 이미 증거금 100%로 상향 조정을 미리 했었다고 하네요. 다만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100%가 아니라 뭐 한 40%대 여기 있네요. 40%대로 유지해 왔다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뭐 키움증권 측은 반대 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라며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 채권 금액은 감소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뉴스가 뜨네요. 비투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비투하시면은 한 방에 지금 증시도 안 좋고 금리도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과 전쟁이 마구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절대 비투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투를 하실 것 같으면은 이번에 뭐 대시세 구간 그럴 때 잘 파악하셔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요. 절대 비투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관련 대출이죠. 그것도 아마 부채가 꽤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하셔야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층인가 아파트 공사를 하나 봐요. 좀 징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만약에 섞인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간 3시 50분 거의 다 됐고요. 코스피 종합은 마이너스 0.76%, 코스닥 종합도 마이너스 0.72%, 거의 보합권 하락 마감이네요. 일단 뭐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거의 외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매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은 1353원이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88달러. 금이 소폭 상승해 주었네요. 이게 금이 조금 올라가는데 과연 더 오를지가 더 의문이 되긴 합니다. 이건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긴 한데요.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나스닥 뭐 마이너스 1.53, 뭐 그다음에 S&P 마이너스 1.26. 일단 증시는 계속 하락 방향인 것 같습니다. 신용잔고 같은 경우도 좀 소폭 하락하였고요. 고객 예탁금은 조금 늘었네요. 코스피 종합 차트입니다. 항상 차트 지수는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추세가 이렇게 되는데 추세를 더 밑으로 하방으로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이 자리인데 이 자리까지 테스트를 올지는 내일 또 시장을 두고 봐야 하겠죠. 뭐 굳이 이런 자리에서는 약간의 반등을 주긴 합니다. 이 자리였죠. 전저점 테스트 이 자리에서도 약간의 이렇게 상승곡 이렇게 파동을 보이면서 내려갔죠. 전저점 내려가다 상승 내려가다 하방각이 좀 더 세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길게 한 번만 더 빠진다면 그때는 좀 추세가 멈추지 않을까, 하락 추세가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약간 하고 있는데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더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뭐 경제 사정도 뭐 뉴스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좋은 게 없습니다. 개인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를 육박하고 있죠. 기업만 살아나도 우리나라의 3대 경제학이죠. 뭐 국가, 기업, 가계라고 합니다. 개인. 이 중에 하나라도 무너진다면은 그 기반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기본적으로 알아야 좀 주식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뭐 현 정부 상태에서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뭐 또 정식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은 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항상 우리가 수익을 볼 때는 이렇게 상승 구간, 하락 패턴이 끝나고 이렇게 상승 추세를 주는 구간, 이런 추세 전환이 있을 때 그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락 시장에서는 개별주라고 해도 개별주를 우리가 빨리빨리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뭐 전문가, 진짜 전문가 아닌 이상 뭐 초단타 신들이 있죠. 상위 뭐 1%건도 안 되는 그 초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정말 뭐 하루에 한 2, 300 초단타로 뭐 미수로 단타 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빼고는 이런 시장에서는 좀 하기 힘드니까 가급적 매매를 안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 거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보시면 HN 디자인 이건 옛날에 제가 본 거 같네요. 이건 이글벳이죠. 이거 소 뭐 관련주, 소 폐렴 관련주죠. 무듬집하면 스마트폰 관련주인데 이것도 대체로 이게 또 사우디랑 혹시 엮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스마트폰 관련주인데 우듬지판 같은 경우는 추세를 오늘 돌린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뭐 대성미생물, 주황백신, 탑마테리얼 같은 경우는 뭐 2차전지 관련주인데 오늘 좀 상한가를 가주네요. 근데 거래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데도 올라가는 거 보면은 세력 형님들이 좀 지켜주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현물 ETF, 비트코인 승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일단 우듬지팜이죠. 우듬지팜 같은 경우는 추세를 오늘 완벽하게 돌려줬습니다. 뭐 상한가로 갔으니까요. 혹시라도 이게 또 밑으로 이렇게 빼는 패턴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꼭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또 상한가 봉은 항상 강한 봉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지금 뭐 사우디 네옴 이쪽 관련주 좀 보시길 바랍니다. 광동제약 같은 경우도 뭐 우듬집 그 소 관련으로 있겠는데 이거는 지금 그겁니다. 뭐 이거 뭐 카티 세포 치료제 임상 일상이라고 하긴 하는데 광동제약도 지금 지분권 경영 관련 그쪽으로도 엮여 있고요. 아직 소카도 엮여 있는데 소카 같은 경우는 아직 잘 안 움직인 것 같습니다. 뭐 밑으로 내려와 준다면 한 번 더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리가 좀 약간은 애매하죠. 일단 추세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졌는데 이 추세일지 이렇게 갈 추세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면은 손절 라인은 짧게 이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13,000원. 예, 여기서 혹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지지받고 또 반등 줄 수도 있겠죠. 일단은 몇 가지 종목 잠깐 보셨고요. 오늘 섹터 그룹별 종목 보시면은 뭐 구충제, 메르메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글벳이죠. 뭐 거의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쪽이 뭐 거의 맞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성미생물, 중앙백신. 오늘 단타를 미래생명자원으로 했었는데요. 뭐 이렇게 좀 강하지가 않아가지고 뭐 한 0.3% 뭐 거의 수익 되게 적은 수익이죠. 그걸 보고 그냥 바로 던지고 나왔습니다. 예, 몸이 다 완치된 것도 아니고요. 거의 완치는 됐는데 이게 후유증 같이 몸에 기운이 없습니다. 코로나 정말 싫습니다. 테마동형 및 특징주인데요. 백신 진단 시각 방영,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데요. 신종플루엔 AI 등 구제역 방호병 수액 6개 등 소바이러스 질병 럼피 스킨병 확산 우려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왜 여기 10곳으로 들었다는데요. 일단 뭐 소 때문에 뭐 소가 올라가니까 뭐 할인 대체가 뭐 대체제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소 병 관련 원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먼저 치고 나갔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그냥 형님들께서 이렇게 좀 매집을 하신 다음에 이 병으로 갔다가 지금 시세를 분출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단기로 끝날지는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별주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흔들기도 심하고 바로 털고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옴시티 방위산업 전쟁 및 테러 수소차 등 한 사우디 협력 다각화 소식 등의 상승. 뭐 대통령 윤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무하마드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양국 간 투자 협력 MOU 등 뭐 수소 등 에너지 인프라 전기차라고 하는데요. MOU입니다. 양해 체결각서지 뭐 정말로 계약한 거 아닙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뭐 주식은 이런 것 때문에라도 뭐 기대감으로 올라가니까 일단 보는 게 좋긴 하시죠. 일단 보긴 보시되 여기에 너무 많은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 일단 MOU니까요. 우든지판 같은 경우는 있네요. 여기 한편 지난 9월 제3차 셔틀 경제협력단 자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3,420만 달러 규모 현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우든지팜도 시장에서 부각. 이것도 MOU죠. 업무 협약이라고 하는 건 MOU입니다. MOU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기대감이 좀 올랐다가 만약에 그게 체결이 안 되면은 바로 한가 맞으니까요. 그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뭐 대표 부품주인데요. 뭐 현대차 사우디 연 5만 대 규모 공장 건설 소식 등의 상승이라는데 부품 공장을 짓는다는 건데요. 양측은 이 공장을 위해 5억 달러 이상을 공동 투자할 계획으로 이 공장에 대한 지분은 현대차가 30%, PIF가 70% 보유하기로 했으며 PIF가 사우디 국부 펀드라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0년 상반기 양산 개시를 목표하고 있음. 부품 공장을 세우는 겁니다. 부품 공장. 완성차가 아니라 부품 공장입니다. 이 같은 소식서 기아, 현대차, 현대위아, 화천기계 뭐 이쪽이 올라갔다고 하네요. 이게 단기적으로 또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일단은 사우디 형님들은 보통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거 타시지 현대차 잘 안 타십니다. 일단은 이런 테마는 있으니까요. 사우디 관련주, 현대차 관련주. 다만 이게 일단은 세계적인 증시가 금리를 가장 크게 보셔야 합니다. 금리가 상승할 때도 처음에 돈을 푸니까 돈을 풀 때 금리가 같이 따라 올라가죠. 미국에서 코로나로 돈을 풀어가지고 역대급으로 많은 부채를 쌓았는데요. 돈을 푼과 동시에 그 돈, 부채를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같이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부채를 소진시켜야 되는데 부채가 그렇게 많이 소진은 안 된 것 같아요. 미국이. 그러면 금리를 장기간 오랫동안 지속해가지고 미국에서 경제가 침체가 되길 바라죠. 그래야 경기가 다시 리셋되는 그런 상황을 미국에서는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 없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돈이 없고 망하고 돈이 소멸되고 그 돈이 다시 은행이나 이런 채권 쪽 압류로 다시 들어오고 그 돈은 다시 세금으로 되어서 그 세금을 갖다가 정부에서 태울 수가 있겠죠. 그런 쪽이니까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약간 생각만 하시고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 등의 상승. 우리 기술 투자가 오늘 좀 많이 바짝 올라줬는데요. 역대급 거래량에 비하면은 적은 거래량입니다. 일단은 테마가 가상화폐, ETF 승인, 현물 ETF 승인이니까요. 이거 한번 또 테마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뭐 화장품 저평가 분석 등의 상승. 일단 기업들이 실적이 점점 나빠지고 있죠. 금리가 인하되니까 내수가 안 돌고. 근데 저평가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긴 하네요. 일단은 뭐 저평가라고 뭐든 저평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내수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도 저평가라고 분석하는 게 좀 약간 저는 이런 좀 증권회사 마인드가 좀 안 좋습니다. 실질적인 걸 말해주면 좋은데요. 처음에 화장품 이슈는 그거였죠. 6커 소식이었죠. 그런 다음에 갑자기 저평가라고 들어온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드론 미 이라크 공군기지 재차 드론 공격 소식의 상승. 뭐 21일 날 무인 공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이언 시스템, PC 디렉트, 콕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이라는데요. 제이언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올랐죠. 이게 제이언 시스템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코로나 걸린 다음에요. 패션, 의류, 업황 기대선 기대감 등 일부 관련주 상승. 참 기대감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예. 우리는 항상 기대감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뭐 2차 전지, 뭐 증권사에서는 다 그런 말 하죠. 기다리면 오를 것이다. 2차 전지 나쁘지 않다. 참 본인들은 다 팔았겠죠? 예, 아마도 고점에서 팔았을 겁니다. 예. 그래서 기대감이라는 말이 참 좋으면서도 좀 힘든 말입니다.
도시가스, 셰일가스 정유, 하마스 미국인 인질 2명 석방 소식수, 국제유가 하락 등의 상승. 이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스라엘에서 휴전은 없다고 말을 박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다시 올라갈 건지 눌림 목자리가 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약업체 중서 마이코플라스마 페르먹산에 따른 치료제 사재기 현상 발생 소식 속 일부 관련주 상승. 광동제약, 국제약품, 신신제약, 지엘밥탱, 국전약품, 한국파마 등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화려한 폐렴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일부 병원에서 환자가 한꺼번에 수백 명이 몰려들려 이거 발생했다고 전해짐이라고 하는데 뉴스에서는 제가 잘 못 본 것 같네요. 일단 요새 뉴스를 잘 못 봐서 그러나요? 하도 약 먹고 골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점에선 죄송합니다. 코로나가 정말 좀 너무 힘드네요. 체력을 확 깎아먹어요. 코로나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증권 즉시 약세 및 투자 심리 위축 전망 등의 하락. 증권사 같은 경우는요, 돈을 예수금을 넣어놓으면은 망하지 않는 이상, 분기별로, 이자를 줍니다. 은행 이자만큼 분기별로 은행 이자 대비 그 정도 주니까요. 혹시라도 은행권 말고 증권에 투자하면서도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 같으면요, 증권에 넣어놓으시면 자동적으로 받으니까요. 그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태양광 수요 둔화 우려 속 글로벌 태양광 업체 주가 급락 등의 하락. 이스라엘 태양광 장비 업체 솔라이츠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수요 둔화 여파로 매출 총마진 영업이익 월스트리트 전망을 밑둘 것이라고 비관한 것으로 전해짐. 에로티베큐 같은 경우는 이게 진공관 관련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마 유일한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주, LED 진공관 업체로 알고 있으니까요.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 구독자용에는 오늘 7종목이 걸렸는데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코오롱 글로벌인데 상한가죠. 상한가 간 종목은 어떻게 건들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뺀다 하면은 그때 한번 보시거나 위로 이렇게 윗꼬리 이렇게 해가지고 윗꼬리 달린 그런 음봉, 이렇게 윗꼬리가 위로 살짝 달린 음봉이 떨어진다면 여기 내려왔을 때 지지받는 자리 확인하시고 그때는 접근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증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휴니드 일부 방위 산업체 관련주인데 고가놀이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고가놀이인데 위에서 털면서 계속 나오는 건지 위에 물량을 다 받아먹는지는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조심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같은 개미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이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21선과의 이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눌렀다 갈 수도 있는 그런 게 크니까요. 참고하시고요. 한일단조 같은 경우도 시세를 많이 줬지만 차라리 휴니드보다 저는 한일단조가 좋다고 보입니다. 위에 매물대는 쌓였지만 여기서 좀 이렇게 눌러주고 추세가 이렇게 이 방향이니까요. 여기서 만약에 이 정도에서 눌러주고 이 자리를 지지받는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JCN 시스템이죠. 드론 관련주로 이렇게 있죠. 일단 이것도 흔들기가 너무 심합니다. 이거 못 버팁니다. 줄 때 먹자 이런 표현으로 이게 정말 방망이 짧게 저는 이런 경우가 참 무섭거든요. 이렇게 갭이 뜬 자리에서 음봉 한번 떨어지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갭을 메꾸러 갈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갭이 뜬 자리에서 음봉 떨어지고 하면은 JCN 시스템 같은 경우도 쳐다보는 거는 있었지만 이렇게 음봉 한번 양봉을 잡아먹는 이런 음봉 한번 크게 떨어지면은 이 밑에 갭을 매끄러 온다는, 저는 예전에도 이렇게 갭을 매끄러 오는 때는 그때가 많았거든요. 지금 패턴이라는 게 상한가 후 급락 패턴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이런 갭을 다 메꾸고 가는 패턴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패턴 때문에 좀 잘 안 하는 편인데요. 이런 거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흔들기가 너무 심하니까요. 지금은 공부만 하시고 차라리 이런 패턴이 있구나를 많이 연습하시는 게 좋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600만 주 더 조졌는데요. 24% 상승하였습니다. 아마 이게 잘하면은 이 자리까지도 살짝은 가줄 수 있겠지만 눌렀다 갈 수도 있으니까요. 요새는 정말 추측을 못할 정도입니다. 예측하기 힘든 시장이니까요. 조심 안전매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글백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말아 올려버렸네요.
밑에 6,300원에서 분봉을 한번 보실까요? 분봉에서도 뭐 이렇게 밑으로 쭉 뺐다가 다시 올려 붙였으니까요. 이건 갭 이만큼 나오고 일봉상에도 갭을 어마어마하게 떼기 때문에 거의 잡기가 무섭죠. 예, 이거는 천하제일 단타대회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GL팜텍이죠. GL팜텍 같은 경우는 좀 이게 기업 분석을 좀 보면은 뭐 재무는 안 좋네요. 뭐 재무가 안 좋으니까요. 뭐 이것도 그냥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요새 뭐 많이 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뭐 영풍제지 같은 경우도 뭐 미수채권 발생, 뭐 키움증권 이런 뭐 많으니까요. 엔간하면은 좋은 기업도 밀리는 지금 그런 시장입니다. 보십시오. 이거 뭐 그냥 한 방이죠. 뭐 여기서 그냥 한 방입니다. 근데 다만 거래량이 여기서 이만큼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만큼이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거래량이 거의 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형타로 좀 쭉 나온 흔적이 있는데 고가놀이에서 뭐 횡보로 털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너무 영풍재지 혹시라도 들어가신 분이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맞으면은 거의 핫달을 맞이죠. 뭐 다시 한번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뭐 정지이긴 한데 이 형광색은 낙폭과대 뭐 형광 그런 겁니다. 낙폭과대주죠. 낙폭과대가 심화됐다 이런 거죠. 이럴 때는 뭐 좀 볼만하지만 이럴 때는 절대 쳐다보시는 거 아닙니다. 10월 23일 테마 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는 다시 또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확인하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한가 및 급등주도 제가 정리되는 대로 또 커뮤니티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때도 한번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10월 23일 테마 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